슬기로운 방구석 재활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인관계 훈련 2회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의사소통 양식에 대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복지로 도움 요청 부스터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129번 혹은 120번으로 전화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회기 목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사소통의 3가지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표현적 의사소통 양식을 활용해서 역할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퀴즈 시간을 통해 오늘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시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의 3가지 양식 알아보기입니다. 의사소통의 3가지 양식에는 공격적 의사소통, 수동적 의사소통, 자기표현적 의사소통 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격적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의 욕구와 권리를 침해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욕구와 권리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는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명령하는 말과 행동, 혹은 욕설이나 비난하는 말, 신체적인 학대도 포함이 되고요.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요구만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 이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삐죽거리거나 무시하거나 험담하기,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네요. 우리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격적 의사소통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격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타인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상대방에게 분노나 원한, 복수심 등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동적 의사소통입니다. 수동적 의사소통은 자신의 욕구와 권리가 침해를 받아서 마음이 상하는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생각, 의견, 권익을 주장하고 싶은데 눈치나 체면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다 같이 토론하는 회의 자리에서 나는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고 체면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을 그대로 따르는 의사소통을 하시는 것을 수동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보면 타인의 요구를 그냥 따르는 것,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요구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표현하지를 아예 않는 것, 타인이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등이 수동적 의사소통에 해당이 됩니다. 수동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실망과 불안, 그리고 뒤늦은 분노 등을 느끼게 되며 상대방은 당신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표현적 의사소통인데요. 다른 사람의 욕구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도 충족시키는 양식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욕구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 욕구, 의견, 생각, 느낌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편안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신과 타인의 요구를 동등하게 강조하는 것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표현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사람은 좋은 기분과 확신감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즉, 자기표현적 의사소통이 앞서 나온 두 양식에 비해서 훨씬 좋은 의사소통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의사소통 양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위 세 가지 의사소통 양식 중에 어떤 의사소통 양식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혹시 자기표현적 의사소통보다는 수동적이거나 공격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시진 않나요? 만약 공격적이거나 수동적 의사소통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표현적 의사소통 양식을 연습해보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이 양식을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기표현적 의사소통 양식을 활용해서 역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읽어드리면 박씨라면, 내가 만약 김씨라면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박씨와 김씨는 서로 알고 지낸 지 1년쯤 되는 친구 사이입니다. 평소 박씨는 돈을 빌려가서 잘 갚지 않는데 오늘 또 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김씨는 돈은 있지만 오늘 꼭 사야 하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다 읽어보았는데요. 만약 박씨의 입장에서 자기표현적 의사소통 양식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님의 수술비가 부족해서 돈이 조금 필요한데 혹시 나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자신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자기표현적 의사소통 양식을 사용한 거겠죠. 그렇다면 김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은 꼭 사야 하는 물건이 있어서 돈을 빌려주기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퀴즈 시간을 통해서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래 질문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고 질문에 맞는 대답을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의사소통 양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격적 의사소통, 수동적 의사소통, 자기표현적 의사소통 이 세 가지가 있었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평소 당신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양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좀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한다 하면 공격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겠죠. 반대로 나는 내 의견을 좀 자주 말하지 못하는 수동적 의사소통 양식을 많이 이용한다 하면 수동적 의사소통 양식이 되겠죠. 다음 3번으로 넘어갔습니다. 평소 당신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양식으로 대화할 때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습니까? 수동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사람을 예로 들자면 타인의 요구를 무작정 따르다 보니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불만, 뒤늦은 분노 등을 느낀다는 불이익이 있겠죠. 이익에는 상대방의 욕구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점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의사소통,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의사소통 양식으로 대화할 때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의사소통의 세 가지 양식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가장 좋은 의사소통 양식인 자기표현적 의사소통 양식을 활용해서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대인관계 훈련 3회기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